패치가 어떻게 몰입 회로의 첫 번째 단계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그건 반드시 기억과 감정이 맞물려 들어가는 중독 회로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큰 의미가 된다라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동기 유발이에요.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까지 다 적읍시다. 자, 여기 있는 플라우의 첫 번째 유발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차근차근히 그러면은 여기에 또 두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워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까지 지울까요? 자, 두 번째 단계를 생각을 하기 전에요. 영상 먼저 보셨죠? 후에 영상을 띄워드릴까요? 자, 그거는 어쨌든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당길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요. 결국 우리는 팥배치회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결국 모이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머밀러리 바디하고요, 유드치하고 여기 셉탈이라는 영역인데요. 여기 셉탈에서 거의 다 모인다고 보셔야 돼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점선으로 자, 모인 회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삐뚤삐뚤한데,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자, 요거 그리기 위해서 요거 다 지워놨죠?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거는 여기 있는 스텝의 첫 번째가 아니고요. 여기 카테고리예요. 여기는 컨셉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 요만큼 띄우셔야 돼요. 또 네 번째 카테고리, 다섯 번째 카테고리, 여섯 번째 카테고리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거 설명되면 바로 두 번째 스텝이 들어가요. 자, 어떻게 보면은 뇌과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뇌과학적으로 몰입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몰입,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몰입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뇌과학을 통해서 몰입 단계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거는 종교나 기도,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는데요. 자, 절대적으로 설명은 뇌과학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율신경이 나와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베가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적을게요. 이게 도잘이라는 뜻입니다. 도잘이라는 거는 등 쪽이라는 뜻이에요. 위쪽, 아래쪽, 아래쪽은 벤트랄이죠. 도잘 베가스예요. 베가스. V. 자, 일단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가 아닙니다. A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 그냥 쭉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바로 오디터리예요. 아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암기 자체도 조금 힘든 게요. 자, 이게 바로 오토노믹이에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계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오토노믹 센세이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감, 부교감이 되겠죠? 심패틱하고요. 이게 심패틱하고 파라심패틱. 교감, 부교감이 돼요. 자, 이거는 바로
고립로 핵 엄청 중요합니다. 내장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테리 누클레어스라고 적어야 돼요. 핵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립로 트랙하고 고립로 누클레어스 핵하고 또 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따라오세요. 자, 이거는 바로 솔기핵 라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5-HT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할 뿐이에요. 단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몰입이라는 거는 우리한테서 삶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영위를 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타고났으면 몰입 단계를 한 번씩 2단계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몰입을 통해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거든요. 이게 종교의 어떤 종교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요. 깨달음의 원리라든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현상과 굉장히 맞물려요. 몰입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종교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좋아요. 어쨌든 자, 네, 지금 잘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 라페 솔기액이 들어가면은 바로 청반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로커스 셀룰러스. 이게 바로 청반액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노르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기분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까지 들어가면요, 이게 바로 기분이 업됩니다. 업되는 게 아니고요, 묘한 기분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분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요, 바로 the others. 그러니까 다른 신경세포. 이거는 너무 많아갖고 규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자가 빠졌죠. 자, 요 6가지 단계만 설명되면 여러분들 몰입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 힘드셨을 테니까 여기에서 쉬겠습니다. 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절대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김상근 교수님이 소개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숙고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죠? 숙고하지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동물에 가깝다. 이렇게 저렇게 숙고할 때 우리가 위대해진다.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머리를 자꾸 쓰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만 일종의 도전입니다. 자꾸 머리를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사실 저는 이제 숙고하는 삶도 성장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더 빨리 성장하려면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고, 먼저 숙고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후반부에 이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논은 플라톤이 썼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매논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매논이라는 귀족이 소크라테스한테
탁월함이 뭐냐, 또 탁월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제 소크라테스는 탁월함이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맨원의 노예를 이렇게 노예한테 대화를 합니다. 기하를 전혀 배우지 않은 노예한테 질문을 합니다. 쉬운 단계별로 질문을 하면서 그 노예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아는 그 과정을 맨원한테 보여주죠. 우리가 탁월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산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꺼내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교육법이 이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는 이 교육법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적절한 질문을 한다는 건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고 아이가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제가 지도하던 두 학생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서울대 학생이에요. 학점도 비슷합니다. 3.6이 비슷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들어왔고 또 서울대에서 학점도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능력, 실제 사회에서 발휘되는 능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만능주의, 시험 지상주의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험으로는 구별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냐는 거죠. A라는 학생은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식. 숙고하는 학습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수학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푼 학생하고 그것을 공부해서 해설을 보고 깨달은 학생하고는 시험을 보면 똑같이 맞아요. 그죠? 시험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연구를 하면서 차이가 납니다. 연구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답이 없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항상 답을 안 보고 풀었으니까 이 학생은 뭘 한 거죠? 연구를 한 겁니다. 계속. 그죠? 답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얘는. 지금 A라는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대기업 팀장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학생 처음 본다.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 뭐 몇십 년이 됐는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애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 왜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훈련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뇌과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두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울시라는 사람이 1970년에 아주 역사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생후 2, 3일 후 수염을 제거한 쥐의 뇌세포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수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수염에 대해서 이제 뇌세포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수염을 가로로 제거를 했어요. 수염을 가로로 딱 제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는 뇌세포가 싹 사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한 수염 옆에 있는 수염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염은 더 커지는 겁니다. 뇌세포가 더 발달하는 거예요. 저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수염을 제거하면 더 이상 뇌로는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신호가. 그러면 그 뇌세포는 놀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데 에너지는 축내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뇌세포가 많을수록 우리는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생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무의도식하는 뇌세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가 살아있다가 남들도 다 죽으니까. 이게 우리 뇌가 발달하는 원리인데, 자,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 뇌세포는 쇠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수염을